생명현상은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 대사를 통해 일어나고요.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이죠. 따라서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효소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우리 몸은요, 외부 온도가 변해도 체온이 36.5도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요. 정상 체온에서 조금만이 돼도 벗어나면 간내 시상하부를 중추로 한 조절 기구가 작동을 하게 되죠. 추울 때, 즉 저온 자극을 받았을 때는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 혹은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야 하고요. 또한 열 발생량을 증가를 시켜야 돼요. 열 발산량을 감소시킬 때는요, 교감신경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잇모근이 땀구멍을 막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체내에 있는 열이 밖으로 방출하는 것을 억제하죠. 또한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또한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해 주죠. 또한 열 발생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피부가 떨림으로써 열 발생량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또한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에피네프린과 티록신의 분비량에 따라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죠. 이때 에피네프린과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되기 위해서 간 내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을 TRH로서 자극을 시켜주며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가 분비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가 되겠죠. 또한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이 자극을 받으면 에피네프린이 또한 분비량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열 발산량을 감소를 시켜야 된다. 반대로요, 더울 때는요, 열이 발생하는 양을 감소를 시켜야 되고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은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 내의 시상하부가요, 뇌하체 전엽을 통해서 갑상선의 티록신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열 발상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가 되면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요. 그에 따라서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날 거고, 또 땀 분비가 증가해서 기화열에 의한 열 손실이 촉진되어서 열을 밖으로 빨리빨리 내보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체내 수분량 조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삼투압에 대한 정의부터 이야기할 텐데요. 삼투압은 세포막처럼 반투과성 막에 들어있는 용액성 용질이 반투과성 막에 가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고요.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막에 가하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삼투압이 크다라고 표현하죠. 즉 용액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성인의 경우는요, 수분을 하루에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대략 한 2리터 정도를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수분은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고 일부분은 땀과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체내의 무기 염류의 농도, 즉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게 돼요. 만약에 체액과 세포 사이의 농도, 즉 삼투압의 차이가 발생하면요, 때로는 세포가 수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풀어 오르기도 해요. 그렇다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간 내의 시상하부가 혈장 삼투압의 체액 농도를 조절하게 되죠. 이때 혈장 삼투압의 체액 농도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항상 일정한 상태의 농도를 유지를 시켜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인용 호르몬, 즉 ADH에 의해서요,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량을 조절함으로써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의 섭취량이 적어질 경우, 이때 간 내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하면요,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항인용 호르몬이 콩팥으로 이동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을 시키죠. 그에 따라서요,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하고요. 오줌의 농도는 매우 진한 오줌이 되겠죠. 그래서 진한 오줌을 배설할 거고, 그에 따라서 혈장 삼투압은 감소를 할 거예요. 수분 섭취량이 많았을 때는요,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고요. 간내 시상하부가 내하수체 후엽에서의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량을 감소를 이제 시키게 돼요. 그에 따라서 콩팥에서의 수분의 재흡수가 억제가 되면 다량의 묽은 오줌이 배설되겠죠. 이때의 오줌은 묽은 오줌이에요. 묽다란 얘기는 오줌의 삼투압이 낮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혈장 삼투압은 다시 증가를 하게 되죠. 배설되는 오줌의 농도, 즉 배설되는 오줌의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의 크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진한 오줌을 배설하죠. 이때 진한 오줌의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보다 높아야 하고요.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묽은 오줌을 배설하는데 이때의 묽은 오줌은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낮아야 돼요. 진한 오줌이라는 건요, 단위 부피 안에 들어있는 무기염류의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양의 무기염류를 체내에서 체외로 배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묽은 오줌을 배설한다는 얘기는요, 단위 부피 안에 들어있는 무기염류의 양이 적다라는 거고요. 무기염류의 양이 적은 오줌을 배설함에 따라서 혈장 내의 무기염류보다 수분이 체내에서 체외로 많이 배설이 된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혈장 삼투압은 다시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혈장 삼투압의 변화보다 배설되는 오줌의 농도, 즉 오줌의 삼투압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 더 삼투압이 높은 오줌이 배설되고, 혈장 삼투압이 낮을 때는 더 삼투압이 낮은 오줌이 배설되고, 방금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요, 건강한 사람이 다량의 물을 섭취했을 때의 항인용 호르몬의 농도의 변화와 혈장과 오줌 삼투압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검은색 실선의 경우는요, 물을 섭취했을 경우 삼투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죠. 파란색 실선은 검은색 실선보다 삼투압의 변화가 적었어요. 혈장 삼투압의 변화보다 오줌의 삼투압의 변화가 더 컸었죠. 혈장 삼투압이 낮았을 때는 더 삼투압이 낮은 오줌이 배설되었고, 삼투압이 높았을 때는 더 삼투압이 높은 오줌이 배설됐어요. 그래서 검은색 실선이 오줌의 삼투압이 되는 거고요. 파란색 실선이 혈장 삼투압이 되게 돼요. 체온 조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날씨가 추우면 몸떨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진다. 추울 때는요, 열의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몸떨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날씨가 더우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난다. 혈액량이 늘어남으로써 체내에 있는 열의 방출량을 늘려줄 수 있겠죠.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하여 몸 표면을 통한 열 발산량이 증가한다. 열의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티록신의 분비량의 증가로 물질 대사가 촉진되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티록신의 분비량은 감소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OOXX. 그림은 추울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냈대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간내의 시상하부에서요, A의 신경의 작용으로 피부 혈관이 수축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열 발산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킨 거죠. 그래서 교감, 이제 신경이 되는 거고요. A는 내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을 통해서 C의 분비량, 그리고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속지를 자극함으로써 B의 분비량을 증가시켰죠. 그에 따라서 물질 대사가 촉진됨으로써 열 발생량은 늘렸고, B는 에피네프린이 되는 거고, C는 티록신이 되겠네요. 우리 몸에서 일어난 삼투압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겠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거예요. 수박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마셔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고요.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면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변할지 쓰시오. 물을 많이 마셨다라는 건요,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다라는 거고,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을 다시 높여야 되겠죠. 혈장 삼투압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낮은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량이 억제가 돼야 된다. 혈장 삼투압이 정상 수준보다 높을 때 혈장 삼투압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체내에서 일어날 현상을 모두 고르시오.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는요,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되고 콩팥에서의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된 결과 혈장 삼투압보다 삼투압이 높은 진한 소량의 오줌을 배설해야 되겠죠. 따라서 체내의 수분량이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거예요. 보기 기억, 오줌의 생성량 증가 옳은 내용이고요. 체내 오줌의 생성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진한 오줌 소량의 체내 수분량은 역시 증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는 촉진,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량은 증가. 추울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냈고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간내, 시상, 하부에서요, 교감 신경을 통해서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을 통해 열이 발산 혹은 방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그리고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죠. 그에 따라서 열의 발생량을 증가를 시키고요. 기억과 니은에 알맞는 용어, 기억 발산, 니은은 발생. 2번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조절하는 중추인 간은 간내의 시상, 하부가 되는 거죠. 체온 조절 과정 A와 B 중 신경에 의한 조절 작용은 A가 되는 거고요. 저온 자극을 받으면 티록신의 분비량은 증가를 하겠죠. 옳은 내용. 날씨가 추워져 체온이 낮아지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추운 날씨 때는요, 교감신경의 작용이 촉진되는 거고요. 따라서 피부 혈관이 축소가 되겠죠. 따라서 열의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체온은 체내의 열 발생량과 피부 표면을 통한 열 발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피부 근처 혈관의 수축, 확장에 의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달라지겠죠. 수축할 때는 적은 혈액량이 흐르고 확장할 때는 많은 혈액량이 흐르고요. 온도 변화의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어 의식적인 행동으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된 온도의 자극이요, 대뇌로 전달되고요. 대뇌로 전달되게 되면 춥다라는 걸 느끼고요. 그에 따라서 옷을 더 입거나 때로는 더울 때는 옷을 벗는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죠.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날씨가 더워져 체온이 높아지면 골격근의 떨림이 활발해진다. 날씨가 더워졌을 때는 열 발생량을 억제를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골격근의 떨림은 일어나지가 않게 돼요. 옳지 않은 내용. 건강한 어떤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냈고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 1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는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죠. 혈장 삼투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오줌의 삼투압도 낮아졌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혈장 삼투압이 다시 높아짐으로써 오줌의 삼투압도 높아졌어요. 이때 호르몬 X는요,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가 되는 거고요. 구간 1과 2 중 호르몬 X의 분비량이 더 많은 구간은 혈장 삼투압이 높은 이 구간이 되겠죠. 구간 1과 2 중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된 오줌의 양은요, 혈장 삼투압이 낮은 1 구간에서 더 많은 오줌, 즉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했을 거고요. 4.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콩팥에서의 수분의 재흡수량은 증가를 하겠죠. 혈장 삼투압이 정상 수준보다 낮아지면요, 다량의 묽은 오줌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오줌의 생성량이 증가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물을 많이 마시면 혈장 섬탑이 낮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은 억제, 오줌의 생성량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혈장 섬탑은 높아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뇌하체 후엽에서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돼서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겠죠. 옳은 내용.